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사무국장 곽창룡입니다. 이제 단체 협약이 잠정안이 만들어져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려고 유튜브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혁형입니다. 반갑습니다. 10개월 만에 그 결과물로서 나온 건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여러분들. 그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단협안을 이렇게 종이로 책자로 만들었는데, 설명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못 드렸네요. 저희가, 저번, 일요일 날인가, 우리 위원장님이 메일로 보낸 거예요. 이 잠정안이 PDF 파일로 첨부 파일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협약 잠정안을, 전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는 전문에서부터도 사실 노사 간에 밀고 당기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며 이런 내용을 실은 이제 사측에서는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냐, 이런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왜 단협에 넣냐 이런 걸로도 많이 싸웠지만. 타 회사의 노동조합 단협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넣을 수 있었습니다. 총칙에 보시면 조합이 전조합 오늘 대표로 임금, 근로조건, 기타 복리증진에 관한 교섭을 하는 단체로 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말이 단체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조에 보시면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중 노동관계 법령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노사 간 합의된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걸리는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보여드리는 단체 협약, 두 번째 제가 여기 뒤에도 했는데 취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 규정은 HR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사할 때 회사와 사인했던 고용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개가 회사와 맺은 계약이고 그 외에 노동관계법령을 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 총 4개죠. 이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위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단협이 이렇게 맺어졌는데 법이 훨씬 더 단협보다 좋아졌다. 그러면 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법이 설령 단협보다 안 좋다고 하면 단협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5조 조합원의 가입, 또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와 많이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 보면 일단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피플 매니저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부 HR 가입 불가능하고요. 파이낸스 부분이 사실 우리는 가입시키고 싶었는데 파이낸스가 회사 기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노동조합 가입을 불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도 다른 노동조합 사례를 보니까 파이낸스를 노동조합 원으로 가입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 셀라 법무팀, 그것도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 우리 대외 마케팅, 대외 언론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한 2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 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 비서, 사내 IT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일용직, 계약직, 수습직도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번에 보면 상무직급 이상자도 불가능한데 현재 상무직급 중에 노동조합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동조합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제부터 생기는 상무분들은 노동조합을 가입이 불허합니다. 대신에 이사님들은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도 1. 회사가 통지할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고, 특히나 회사는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 직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이 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기별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회사에 알려줘야 되는 사항들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 있는 단체 임원이 된 사항, 예를 들면 뭐 저희 위원장님이 우리 상급단체 뭐 민주노총 사무금융의 무슨 조직국장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조합 활동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뭐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는 요즘엔 하고 있지 않죠.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특정 매니저들이 왜 너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냐, 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노동조합에 알려주십시오. 8조 차별대우 금지. 회사는 조합의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 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임원 중에 노동조합원 중에서도 저희 매니저가 되신 분도 있는 것처럼 회사는 절대 노동조합원에 대해서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9조에 근로시간 면제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는 저희가 3,000시간이라는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즉 회사의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3,000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혀 있듯이 풀타임 인원, 즉 2,000시간을 일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3,000시간이라고 하면 1.5명에 대한 리소스 인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단협을 맺게 되면 한 명의 전임자가 풀타임 노동조합 일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풀타임 노동조합 일을 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1,000시간은 5명의 집행부, 노동조합이 지정한 5명이 나누어서 그 타임오프 시간들을 활용해서 노동조합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뭐 4번에 사항에 보시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풀타임 및 파타임 면제자들이 누군지는 회사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전에 회사에 알려줘야지 회사는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리소스를 충원하겠죠. 그래서 10일 전에 전임자 및 파타임 면제자를 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의 사용 관리를 위해서 노동조합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15일 전에 회사에 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외부 감독기관에 감독이 있을 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의 7항, 8항에 보시면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즉 노동조합의 전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동조합 전임자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불합리한 걸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풀타임 전임자는 CBI 100%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CBI를 받았던 그의 평균으로 CBI를 줍니다. 즉, 인센티브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성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동조합에 열심으로 도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조 조합의 활동이 있습니다. 조합 활동에는 대의원의 조합의 정기회계 감사, 단체 교섭, 조합원의 교육,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때 이러한 대의원의 정기회계 감사, 단체 교섭, 조합원의 교육 이러한 항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3,000시간 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임자 2,000시간, 나머지 1,000시간 가지고 파타임 노동조합 활동자하고 여기에 말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10조 3항에 보면 1년에 1회 정도는 그 3,000시간과 별개로 전 조합원이 다 모여서 1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의 창립 기념총회라든지 기타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원칙. 인사원칙은 당연히 회사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에 대해서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를 덜 받았다. 그 다음에 이상한 조직으로 넣는다. 그럴 경우는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홍보활동 보장. 저희가 우리가 근무하는 4계층 중에서 2계층 그 자판기 옆에 노동자 게시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을 붙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홍보물을 붙이기 전에 회사에 동일한 그 홍보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승인 받으라고 저희랑 실랑이가 있었지만 회사가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 대신에 거기 그 홍보물에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사실 무근의 내용을 게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회사에 그냥 제출만 해라, 통보만 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조의 편의 제공. 우리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위해서 12층에 3평 정도의 회의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꾸밀 수 있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및 의자, 전기시설 등을 조합에 준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단협이 맺어지고 나서 한 8월 달쯤에 조합 사무실을 제대로 꾸며서 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3장 단체 교섭. 저희가 단체 교섭을 하면 작년 9월 달부터 했는데 굉장히 많이 써왔거든요. 외부에서 할지 내부에서 할지 몇 시간 할지 누가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체 교섭, 단체 협약 내에 그러한 단체 교섭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활동에 관한 교섭을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고 누가 하고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노동쟁의. 노동쟁의는 저희가 지금 노동쟁의권을 가지고 있죠. 즉 노동쟁의의 원칙에 보면 상호 타결을 노력을 하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타결이 안 되면 어디 가세요? 계세요? 가시 혼자 있으면 벌점하잖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우리가 요번에 한 것, 1월 달에 한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중재가 안 되면 우리가 쟁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쟁의 찬반 투표를 해서 찬성으로 조합원들이 다 가결을 하면 그 다음부터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상황을 봐서 파업 같은 강한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파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 인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를 함에 있어서 32조의 2항을 보면 회사는 징계 대상이 조합원이고 그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즉 노동조합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할 경우 노조를 대표하는 1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즉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말도 안 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다,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다, 사실 알고 보면 매니저가 시킨 건데,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들어가서 이거 뭐냐, 다 이런 사유가 있으니 이 사람 이 정도 징계는 부당하다 라는 변호의 기회를 가지게끔 이 5장의 32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고용안정 부분에 고용안정 노력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3조 노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졸지 마세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네, 우리 한 4번째 들었기 때문에 다음 요 34조는 위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 보여요 지금. 왜 설명해 주세요. 줄게요. 자, 보고 가세요. 자, 커피 타면 되니까. 네. 그래서 33조 1항에는 노사는 고용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요즘에 회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용 관계 법령에 반하는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회사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서 사람을 강제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희망퇴직 제도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희망퇴직이죠. 정해서 퇴직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희망퇴직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법적으로 싸워서 원직 복귀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저희 회사는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퇴직제도. 이거는 자르는 게 아니죠. 희망한 사람만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징계 중에서도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에서만 사람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는 희망퇴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거는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이게 책 읽는 식으로 돼버리는데요. 괜찮아요. 예. 조합의 영업일 6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희망퇴직 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 절차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여기서 이제 협의지 이제 합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굳이 조합의 허락을 받아야지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조합에서 뭐 엮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조합이 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절대 VSP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영업일 6일 전에 사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회사가 그렇게 나왔을 때 미리 이제 대처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회사의 그 희망퇴직에 대해서 노조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 희망퇴직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지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이제 얻기 위한 거고요. 그 뒤에 뭐 직무가 폐지되는 경우 뭐 4일 전에 사전 통보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회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합원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합원의 이제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면 회사는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찍어서 내보내기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희망퇴직은 뭐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는 직무가 폐지된 조합원들에게 자배 그러는 재배치 기회를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거는 뭐 최근에 인사과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인사과가 현재와 같은 식으로 이제 조직을 뭐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제 불성실하게 조직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요 항목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고용보장, VSP 및 직무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7장에는 휴가 부분 근로시간 및 휴일 및 휴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39조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 규칙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1년에 연차를 받았으면 그 연차를 최대한 쓰도록 회사가 유도하고, 만약에 회사가 정당하게 그 휴가를 다 쓰도록 노력을 했다면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최근에 연초에 3년 동안 뭐 휴가가 날아간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돌려줬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나름의 휴가 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년 휴가를 못 써도 일단 6개월 유예를 주고, 그리고 6개월 유예를 주고 나서도 15일 이상 더 많이 남은 사람은 그 15일을 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주죠. 그렇지만 그 15일, 그 6개월이 지나도 남은 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올해 12월 31일 지나면 날아갈지 올해 초처럼 돈으로 또 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번 하반기에 노사 간에 휴가 관련된 TF를 마련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최대한 휴가를 다 쓸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좀 더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8장 안전보건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9장 복리후생입니다. 실제 복리후생은 이번 단협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최태년조 노동조합에 단협을 맺을 때 여러 다른 조합이나 우리 노무사나 그 다음에 연맹, 우리 상급단체에서도 말하는 거는
일단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타임오프라든지 조합 사무실이라든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보장받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은 42조에 나와 있는 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에버랜드 같은 데 가는 거죠. 한 3년 전에는 이걸 했다가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없어져서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걸 원했고 저도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가을부터 나올 다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복리후생은 그러면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유지하되 더 나은 복리후생을 위해서 TF를 노사 간에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피트닉스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만 되기 때문에 헬스클럽 아닌 사람들은 거의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전 직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10장은 노사협의회입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메일로 드렸는데 좀 헷갈리죠. 노사협의회는 사실 노동조합이 없는 조직에서 국가에서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회사가 직원들과 노동자와 대화를 나눠라 하는 게 노사협의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4차례 분기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에 참여해서 회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노사협의회에 관련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 11장에 부칙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금 이게 단협이 맺어지면 2년 동안 이 단협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더라도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새로운 단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협이라는 거는 단체 협약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임금 협약은 이제 매년 월급을 오르는 거죠.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금 협약은 이번 가을에 또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임금이 상승되는 것들이 거의 다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해도 올해 안에 추가로 임금 협약을 통해서 협약이 맺어진 것들을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협약을 이제 잠정안이 오늘까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밤 12시부터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밤 11시 55분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1월 달에 아마 투표해 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문자로 투표에 관련된 메시지가 갑니다. 메일로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메일 주소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메일 주소를 넣으면 이 단협을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관위 서울 종로구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K보트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이번 단체 협약에 찬반을 묻는 투표는 물론 찬성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투표율이 높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95%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가신 분들도 하셔야 되고, 휴가인 분도 하셔야 되고, 병가인 분도 하셔야 되고, 모든 분들이 가능하면 단체 협약 투표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내일하고 모레 동안 좀 저희가 귀찮게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면서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할 겁니다. 네, 가능하면 꼭 모두 참여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인사로 단체 협약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